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따뜻한 봄에 또 여러분과 이렇게 또 문학을 또 같이 공부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뭐 저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대충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원래 비교 문학 쪽으로 영문학 박사를 받았고요. 학위는 한 11개를 땄어요. 총 11개를 땄고 지금 12번째 학위를 이제 취득 중입니다. 취득 중이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 제가 좀 관심이 많아요. 그 정도로만 저희들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치원의 시 추약 우중의 우리말 번역부터 제가 이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이 최치원의 추약 우중을 뭐 모르시는 분은 간첩이죠. 이 모르시는 분 있어요? 당연히 알죠. 근데 이제 이 시를 뭐 제가 왜 올려놨냐면 거기 1페이지를 보시면 나오잖아요. 추약 우중이라는. 우리말로 하면 가을밤 비는 내리는데 뭐 이 정도로 번역이 되죠. 추약 우중 맞나요? 근데 이제 이걸 보통 이걸 해석을 할 때 여러분 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을바람에 오직 외로이 음란히 가을바람에 오직 외로이 이걸 이제 번역을 할 때 음란히 이렇게 번역을 해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느니 적구나. 맞죠? 창밖은 삼경인데 비는 내리는데 뭐 달리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어요. 어렴풋이 창문나무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죠?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틀리지는 않는데 이건 아분을 생각하지 않은 번역이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아분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분이란 거는 대충 아시죠? 끝에 있는 게 모음이나 이런 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문장의 끝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그 최치원의 시를 가지고 한시 번역의 문제 알아보자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예. 유치원에서도 제일 아래 일하는 예. 아분이 뭐냐고요? 초등학교 중학생. 예. 그래서 이해를 잘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분은 주로 이제 한자 같은 경우에 글자의 끝에 글자가 모음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을 이제 아분이라고 그래 같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음 아분을 좀 모르시는 것 같은 게 이몽룡의 그 풍자신 아시죠? 이몽룡이 뭡니까 변학도에 잔칫날 갔는데 아분을 주잖아요. 쫓으려고. 모르세요 그런 거? 거기에서 이제 이 기름 고자하고 높을 고자를 줘요. 고자를 가지고 네가 한번 시를 써봐라 이렇게.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한자가 있으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말 쓰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죠? 금준미주 이건 알죠? 모르시나? 금술잔에 맛있는 술은 만백성의 피요. 천인혈. 이거 너무 쉬운데 옥방가요 완성. 옥쟁반에 있는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여기 이제 고자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총누락시 민누락. 초의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그 다음 뭐였죠? 그 다음에 가성고처 원성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구나. 그래서 이 고자가 이 기름 고자잖아요. 그러면 이 아분이 이 고가 아분이란 말이에요. 맞죠? 이거는 기름 고자, 이거는 높을 고자. 그래서 이 모음으로 따지면 오자죠. 이런 걸 아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에 있는 글자를 같이 맞추는 거. 이걸 이제 아분이라고. 물론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한문학을 좀 공부를 했는데 대학원에서 이 아분만 갖고 한 학기를 공부해. 근데 한 학기를 공부했는데 10분의 1밖에 안 나갔어. 그 정도로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 다 쓰러져.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도 쓰러지시는데. 그래서 요런 것들 아분이라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니, 나, 내 하면 아분이 아니죠. 무슨 이게 애자로 끝나면 애자로 끝나든가. 선생님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분이 뭔지?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걸 아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그 한시를 공부할 때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리면 이의를 제기하세요. 맞죠? 가을바람에 오직 외로이 음란히 그렇죠? 그 밑에 번역 두 번째 밑에 있죠? 칸에 두 번째 빈칸 밑에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번역이라고. 그래서 적구나 뭐 달린다네 이런 식으로. 이건 아분이 안 맞았단 말이에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세요. 그럼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추풍 가을바람. 여러분 오원시는 둘셋으로 끊는 거예요. 둘셋. 네, 오원시는 둘셋으로 끊어요. 그러니까 추풍에서 한번 끊고
그다음에 유고음이 되는 것이고 추풍에서 끊고 유고음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로 원래 이제 세로라는 건 세상의 길이죠. 네. 세로는 세상의 길인데 이걸 이제 세상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원래는 세상의 길이 맞죠. 세상 사자의 길로 자니까 그렇죠? 자, 소지음이잖아요. 소는 적다. 지음. 이 지음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지음은 베가와 종자기의 고사에서 나왔어요. 중국에서. 베가와 종자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베가라는 사람이 검은 골 연주를 해요. 연주를 하면 종자기가 그 옆에 앉아가지고 좋구나. 영어로 말하면 very good 이런 말 잘했어. 네, very good 이렇게 excellent 이런 말 잘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 잘했는데 일본 말 쓰고이 데스네 이런 거죠. 그렇게 잘했는데 결국은 종자기가 죽어요. 갑자기 종자기가 죽으니까 베가가 검은 고치를 끊어버려요. 이제 내 소리를 알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 검은 고 연주하면 뭐하냐? 그걸 베가절현이라고 해요. 베가절현. 제가 그냥 우리말로 써드릴 테니까 한자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한자까지 쓰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요. 못 써서가 아니고. 그래서 베가가 검은 고치를 끊어. 거기에서 지음이 나온 거예요. 지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여러분 지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부전 프렌드라고 그래요. 부전 프렌드. 그러니까 이 나이스 프렌드가 아니라 가슴이거든요. 가슴. 그러니까 가슴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아시겠죠? 우리가 베스트 프렌드 베프만 많이 알고 있는데 베프도 친구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친구가 부전 프렌드. 진짜로 이 부전 프렌드란 말이 있어요. 아시겠죠? 베스트 프렌드도 있지만.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자, 채치원은 중국에 유학을 가요. 요즘 말로 하면 한 9살 뭐 이 무렵에 유학을 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조기 유학 간 거예요. 조기 유학. 근데 부모님 없이 혼자 갔어. 홀로 유학 갔어. 여러분 중국에 홀로 유학 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공자를 맹자를 읊다가 이 채치원이 이 시 한 10살 무렵에 쓴 거예요. 이 시를. 되게 잘 쓰지 않았어요? 10살 때 추풍유고 가을바람에 외로이 읊나니 세상이 나를 알아주느니 적구나. 그 다음에 창의 삼경인데 삼경은 여러분 몇 시냐면요 밤 11시부터 이거 좀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새벽 1시를 삼경이라고 해요. 그럼 사경은 뭐겠어요? 사경은 새벽 1시부터 3시 맞나요? 오경은 3시부터 5시 이렇게 2시간씩 가요. 2시간씩 가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삼경이라는 게 왜 여러분 중요한지 아세요? 한시에서? 혹시 누가 이야기해 보세요. 한시에서 삼경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깊은 밤은 그렇죠. 깊은 밤이기도 하고 귀신이 와서 뭐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21일이다 오늘이. 그럼 21일부터 20일로 넘어가죠. 그날부터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그 기점에 있는 시간이라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뭔 말인지? 그래서 그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쓰는 분들은요 시각 삼경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낮에 시를 잘 쓴다. 그건 좀 요즘 말은 좀 짝퉁시인이에요. 짝퉁시. 시를 잘 쓰는 분들은 이 낮에 잘 쓸 수가 없어요. 밤에 특히 이제 11시부터 1시 사이. 이제 더 잘 쓰는 분은 술 마시면서 써. 근데 더 잘 쓰는 분은 술 마시는데 비가 와. 그럼 끝내주는 거예요. 또 꽃비가 내려. 예, 술 마시는데 비가 오는데 11시에서 12시 넘어가. 맥주집에서 그때 술 땡기죠. 그러니까 술 시장 술술 막 들어가잖아. 어쨌든 요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국적 정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엑조티스트 이제 수업은요 막 영어와 우리말과 한자가 막 섞일 거예요. 엑조티시즘이라고 그래요. 써보세요. 엑조티시즘. 이게 뭐냐면 이국적 정서. 이국적 정서를 엑조티시즘이란 말 많이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제주도에서 뭡니까? 따뜻한 나라 필리핀이나 이런 데를 여행을 못 갔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하죠? 제주도에 막 야자수 있고 막 찍어가지고 하와이 갔다 왔다. 뭐 그런 사람은 그런 분도 있죠. 있겠죠. 그런 걸 이국적 정서라고 하는 거예요. 제주도가 야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이국적 정서에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밖은 삼경인데 비가 내리는데 삼경우가 뭔지 아시겠죠? 새벽에 1시에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전을 부쳐 먹는 이유는 빗소리하고 전 부치는 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전 부치면 맛있는 거예요. 빗소리하고 전 부치는 소리가 비슷해요, 진짜. 그래서 등전 말리심, 등불 앞에 말리심, 고향을 향하는 마음이 말리를 달리는. 여러분 이 말리심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뭐 말린지 철린지 재보지 않았죠. 채치원이. 자,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문학적 용어로 감정적 거리라고 합니다. 감정적 쓰세요. 감정적 거리. 여러분 박목월의 그 나그네 보면 뭐죠?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그러면 박목월이 남도 300리 400리 재봤어요? 안 재봤죠? 그냥 쓰는 거예요. 네, 한시에서는 이게 300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300이나 뭐 이렇게 뭐 1000이나 만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잘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한시에서 아시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감정적 거리. 그래서 밑에 보세요. 이 시 아부는 음심이다. 자, 거기 한자 음심 보여요? 가로에? 그러니까 이게 음심인데 왜 이게 아분이 갔냐 이렇게 또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게 음자 돌림이에요. 아분은 그렇죠? 근데 이건 약간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테트리스 게임 하죠. 테트리스 게임. 그건 아세요? 테트리스 게임이라는 게 뭐가 물건이 막 이렇게 막 떨어지는 일자가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다가 옆으로도 가고 막 옆으로도 가는 이런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음이나 일자 발음이나 의자 발음은 거의 비스무리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옆으로 세우면 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은 걸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분이 꼭 모음이 똑같아야만 아분 아니라고. 비슷한 것도 아분에 들어가요.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를 뭐라고 하냐면 오원절구라고 합니다. 오원절구라고 써놓으세요. 오원절구인데 5글자씩 이렇게 해서 5, 4, 20이죠? 네. 그럼 만약에 이게 40글자, 그러니까 5 이렇게 가면 40글자가 된 건 뭐라고 할까요? 오원? 그렇죠. 율시라고 하는 겁니다. 율시. 오원 율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원 율시의 대표적인 시가 누구의 뭐가 있을까요? 오원 율시의 대표적인 시. 이율곡의 조폐공사 전속 모델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어머님도 전속 모델이죠. 조폐공사. 모자가. 하여튼 이율곡의 화석정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율곡이 7살 때 지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대단해요. 7살 때 지었대. 어떻게 지었냐? 이것도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자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 다 쓰려면 집에 제가 빨리 가야 돼서. 임정 추임한 소객 의무궁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이 율곡이 얼마나 되다. 이게 이제 5개씩 세트가 되는데 숲풀 사이 정자에 가을이 이미 깊었으니. 여러분 한 10월 말쯤 되면 가을이 깊죠. 네. 소객 의무궁. 시인의 뜻이 끝이 없구나. 7살짜리가 이런 걸 쓰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숲풀 사이 정자에 가을이 깊었으니까 시인의 뜻이 끝이 없대요. 그 다음 뭐예요? 원수 연천벽이요 상풍 향이롱이라. 자, 이 무슨 말일까요? 향이롱. 한문을 알아야 알고. 그러니까 알려드릴게. 한자로 제가 쓰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멀리 있는 물은 하늘을 닿아서 푸르고. 여러분 그 수평선 보면 하늘 닿아서 푸르죠? 서리 맞은 단풍은 해를 향하여 북도다. 여러분 서리 맞은 단풍이 해를 향해 북죠? 그렇지 않나요? 단풍이. 그래서 산토 고인어리요 강한 말리풍이라. 산은 외로운 보름달을 토해내고 강은 만리의 바람을 머금었도다. 여러분 경주에 가면 무슨 산이죠? 경주에 가면 토암산 있나요? 토암산이 왜 토암산인지 아세요? 토할 토자에 머금을 함자예요. 경주에 가면 이게 산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산에서 보름달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이걸 토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 밑에 강이 있어요, 없어요? 강은 말리의 바람을 머금어요, 안 머금어요? 그거 모르셨죠, 그런 거? 그래서 토암산이에요. 그래서 아는 만큼 배우는 거예요. 토암산. 토암이 막 거기서 사람들이 막 토해서 토암산이 아니에요. 산에서 보름달이 그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시 멋지지 않아요? 산에서 외로운 보름달 나오고가 아니라 산은 외로운 보름달을 토해내고.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강은 만리의 바람을 머금었도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세웅하처고. 변방의 기러기 어디로 가는가? 변방의 기러기 어디로 가는가? 성단 모은주. 그 소리가 저무는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구나. 그 소리가 변방의 기러기의 소리가. 그래서 이제 이율곡이 좀 일찍 죽었잖아요. 이게 성단 모은중 할 때 이 단자가 그늘 단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를 써가지고 또 죽었다라고 이제 음성학적으로 또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한시에서 이렇게 단자를 써가지고 이제 이게 연결돼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 7살 때 쓴 시 치고 우리 70살 때도 이거 쓰겠어요? 무슨 이렇게? 뜻도 모르는데. 아니 이거 읽기도 힘들잖아. 우리 쓰는 거는 고사하고 읽기도 힘들잖아. 그러지 않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숲을 이게 이제 파주에 가면 하석정이 있어요. 아시죠? 그거는? 네. 파주에 가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숲을 사이 정자에 가을이 이미 깊었으니 시인의 뜻은 끝이 없구나. 멀리 있는 물은 하늘을 잇다 닿아서 푸르고 서리 맞은 단풍은 해를 향하여 붉구나. 산은 외로운 보름달을 토해내고 강은 만리의 바람을 머금었구나. 전방의 기러기 어디로 가는가? 그 소리가 저무는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구나. 자, 세트로 이루어졌죠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우원? 금방 했잖아요. 율시. 아니 이거는 율시 맞죠? 이거에서 절반만 나온 게 절구라고. 알겠죠? 율시의 절반, 그러니까 절구가 뭔지 헷갈리면 율시의 절반. 율시는 이렇게 세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맞죠? 하나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분을 맞추고 번역하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 써놓은 거니까 읽어보십시오. 어쨌든 번역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번째 빈칸에 있는 번역처럼 했지만 이걸 한시와 관련된 운율을 따질 때 저기 허부영 장로님께서 이런 거 가다시 잘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볼 때는 위에 게 좋다 밑에 게 좋다? 아버님 맞아요. 그러니까 위에 게 좋아. 위에 게 좋은 거죠? 맞잖아요. 없는데 여러분 반응 좀 해주세요. 정단에 달리 내잖아요. 그렇게 보라는 거죠. 자, 두보시의 춘망으로 가겠습니다. 자, 춘망. 이제 15세기는 언해라는 건 뭐냐면 한시를 우리말로 푸는 거예요. 언해가 뭔지 모르시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한시를 우리말로 이게 옮기는 걸 언해라고 그래요. 부시 언해 뭐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한문이나 백화문이란 건 뭐냐면 현대 중국어 그걸 백화문, 백화문도 써놓으세요. 현대 중국어를 백화문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현대 중국어는 한자가 좀 다를 경우가 있잖아요. 뭐 니망마, 뭐 흠망 뭐 이런 식으로 현대 중국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자에서는 나는 모르겠다 하면 부지도 이렇게 이거 알겠죠? 부지도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안 읽는단 말이에요. 와, 뿌지다오 뭐 이런 식으로 읽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성조가 있기 때문에. 예. 와타시 와까리 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백화문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성조를 백화문이네. 그렇죠. 성조로 된 게. 그래서 이제 언해는 현재 관점에서는 한시 번역이죠. 세종대왕이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했잖아요. 1443년에 만드셨고 반포를 3년 하고 1446년에 이제 실질적으로 쓴 거예요. 그건 아시죠? 네, 반포에서 두시언에는 이제 한시 번역했다. 넘기시면 그래서 두시언의 번역은 글자 뜻을 따라서 번역이 됐어요. 원시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할 때 시를 이해하는 안목이 깊어져요. 그래서 현대어를 직역한 것과 두시언을 살펴보자 이거예요. 좀 재밌죠? 두시언의 원문이 오른쪽이고 한자가 왼쪽이고 현대어 직역이 오른쪽, 두 번째. 대리곤하고 비슷한. 예, 그렇죠. 예, 그런 걸 맞아요.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부터 볼게요. 원문부터 자 보세요. 국파산하지 어떻게 자 5개의 한시는 어떻게 끊어라? 둘셋으로 끊어라.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국파에서 끊는 거예요. 국파. 나라가 파괴되니까 산하제. 산과 강은 있고 나라가 끊어져도 산과 강은 있고 성춘이죠. 성 캐슬. 성에 봄이 왔어요. 초목심. 초목이 깊다. 깊을 심자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무성하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감시. 느낄 감자의 떼시자예요. 잘 뭔지 모르겠다 하면 그 뜻을 좀 적으세요. 감자 느낄 감자예요. 때를 느끼니까 꽃이 그 다음에 천은 이제 흘린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눈물 흘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별, 이별을 한탄해. 한은 한탄한다는 뜻이에요. 한탄한다. 조경심, 새소리에도 마음이 놀란다. 그러니까 새에 놀랄 경자 마음 심자잖아. 그럼 이 놀랄 경자를 보면 정말 재밌는 거 있잖아요. 왜 이게 놀랄 경 재밌냐면 보세요. 자,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말맞자죠. 말이 공경을 한다. 이게 말이 공경한다는 말이 아니라 말 같은 애가 좀 방방 뛰는 말 같은 애가 갑자기 90도 인사를 해. 그럼 놀래야 안 놀래? 말 같은 애가 톰보이 말괄량이 애가 갑자기 90도 인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공경할 경자의 말맞자가 되는 거예요. 놀라잖아요. 한자 재밌지 않나요? 놀랍죠.
이게 공경할 경자는 왜 공경할 경자냐? 보세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관을 만들죠. 이렇게 관을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죠. 자, 묘에다 이렇게 묻어요. 이렇게. 왜 묘를 이렇게 하는지 알죠? 이게 엄마의 배인 거 아시죠? 묘 무덤이 엄마의 배 모양이에요. 엄마가 이제 만사 갈 때 배 모양.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풀이 이건 풀이야 풀. 풀이 돋죠. 풀이 돋잖아요. 자 그럼 크게 다스려. 자 뭐예요? 벌초하는 거예요. 벌초하는 거. 벌초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다시 보세요. 새소리가 마음에 놀라고 봉화는 전쟁이라고 써요. 전쟁. 봉화에다가 밑줄 치고 전쟁. 전쟁이 3개월 동안 계속돼. 봉화는 전쟁이 봉화가 뭔지는 알죠. 전쟁을 이렇게 불로 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집에 온 편지는 저 만금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뭐냐면 해당할 조자, 해당할 조자. 만금에 해당하다. 무슨 말 알겠죠? 집에서 온 편지가 비싸다는 거죠. 백두, 흰머리. 이 소자는 긁을 소자예요. 긁을 소. 이렇게 써놓으세요. 한자에 긁을 소. 이때 갱자는 다시 갱, 짧을 단. 이 정도 알겠죠? 긁어도 다시 짧아져. 흰머리가. 그 다음에 혼욕 불승잠이죠. 혼욕 불승잠. 불승은 이길 수 없다는 거고 잠은 비녀잠자예요. 비녀잠자. 비녀잠자. 그러니까 혼용. 이제 욕은 하고자 할 욕자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뭐뭐 하려고 한다는 의미하고 같이 쓴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아무리 여러분 옛날 할머니들 보시면 나중에 머리가 빠져가지고 비녀를 못 꽂겠다 이런 경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근심이 많을 때 그걸 쓴 거죠. 그래서 두시원의 원문은 이렇게 쭉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이 좀 옛날 말이라 좀 어려우니까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냥 써놓은 거니까. 현대어를 보세요. 나라가 망해도 산과 강은 그대로고 성에 봄이 오니 초목이 무성하네. 때를 슬퍼하니 꽃을 봐도 눈물 흘리고 한이 맺힌 이별에 새소리도 마음이 놀라네. 봉화는 석 달 동안 계속되고 집에서 온 편지는 만금에 해당하네. 흰머리 긁을수록 더욱 짧아져 도저히 비녀를 이길 수 없구나. 자, 그러니까 이 시에서 번역에서 중요한 건 3, 4구인데 자 보세요. 이해하기 힘든데 사람을 중심에 놓고 번역할 수도 있고 꽃과 새의 시적 화자의 마음을 투영시켜서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나오죠. 봉화는 아까 이야기했죠. 전쟁. 맞죠? 그 다음에 춘망이라는 것은 희망보다는 슬픔이죠. 이거 읽어보면 희망적이게 슬퍼요. 슬프지 않나요? 나라가 막 여러분 우리나라도 막 그 6.25 동란 일어났을 때 일어났지만 그대로 그 개나리꽃 진달래꽃 피어요 안 피어요? 피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 제목을 우리말로 번역할 경우는 봄의 희망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봄이 오기를 희망하며라고 번역하는 게 나을 듯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봄의 희망 이게 나을까요? 봄이 오기를 희망하며가 나을까요? 봄이 오기를 희망하며가 좀 나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시를 번역함에 있어서도 시대적인 상황과 이 시대 상황을 우리가 독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해요. 자, 이 시대 상황을 자, 이건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자이트가이스트. 자,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말로? 시대 상황. 시대 상황. 자이트가이스트. 시대 상황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두보는 여러분 두보는 우리가 200과 두보의 차이점을 아시죠? 두보는 시선이에요, 시성이에요. 시성이에요, 시성. 시의 성이에요. 이 정도는 알죠? 시성, 시의 성입니다. 이보가 200이 시선이죠, 시의 시성. 그래서 200은 되게 풍류적이에요. 술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두보는 우국적이에요. 나라를 걱정. 우국적이라는 건 나라를 걱정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200은 뭐 200시 한번 봐보세요. 뭡니까? 그 회수 이름 300배라고 그러잖아요. 모름지기 남자가 술 한번 마시려면 300잔을 마셔야 돼요. 그렇죠? 단원 장치 불원성. 난 단지 이 술을 마셔서 이 더러운 세상 깨어나고 싶지 않다. 단원 장취 길게 취해서 깨어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200의 그 시도 참 멋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한시의 그런데 구조를 기승전결로 네. 이렇게 좀 그렇죠. 기승전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국파산화제 성춘 초목심이 기가 되는 거죠. 그 질문하셨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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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감시와천 그렇게 이제 헷갈리시면 그렇게 써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개씩 기, 승,
지금 좋은 질문하셨어요. 전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게 가져온 말인지 두 개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특히 때를 슬퍼하니 꽃을 봐도 눈물 흘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기쁘면 꽃을 봐도 기쁘죠. 여러분 뭡니까? 자,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청산별곡 있어요. 청산별곡. 살월이 났다. 청산에 살월이 났다. 거기 보면 뭐가 나오죠? 거기 어떤 말 나오죠? 네? 울어라 하세요. 있나요? 청산별곡이 있잖아요. 울어라 하세요. 자곤 일어 울어라 하세요. 우는구나 하세요. 자곤 일어 우는구나 하세요. 열나와 시름한 나도 자곤 일어 우니노라. 너보다 시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 우는 거는 내 마음이 슬프니까 새가 우는 거죠. 여러분 기뻐 막 갑자기 내가 오늘 로또 복권에 막 한 뭐랄까 500만 원 당첨됐어. 기뻐요, 슬퍼요? 기뻐. 그러면 새를 봐도 기뻐요, 나빠요? 아니 기쁘잖아요. 내가 500만 원 당첨된데 슬퍼요? 근데 내가 갑자기 막 사기를 당했어. 막 100만 원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그 새가 울어도 어때요? 이해가시죠? 뭔 말인지. 그게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감정이입. 내 감정을 넣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죠?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새에다가 내 감정을 넣은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때를 슬퍼하니 꽃을 봐도 눈물 흘리고 한 맺힌 이별의 새소리도 마음이 놀라. 자, 이제 쌍화점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쌍화점은 이제 여러분 쌍화점이 요즘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쌍화점의 요즘 말은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도트락 만두 가게. 요즘 말은 이게 왜 그냐면 쌍화라는 건 이 쌍의 쌍으로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쌍으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 하여튼 이게 도트락 만두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막 이렇게 꽃 모양이 있죠. 도트락 만두를 보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꽃 모양으로 돼 있지 않나요? 하여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쌍화예요, 진짜로. 쌍화점이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쌍화점이 요즘 말 도트락 만두 가게라니까. 물론 이제 요즘 같이 생기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예. 대학교가 처음에 나오는데 이게 예.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이지? 쌍화차란 말이지. 네, 도트락 만두 가게. 그러니까 그게 써놓으세요. 도트락 만두 가게인데, 이 쌍화점이 참 이게 정말 좀 거시기해요, 이 노래가. 그래서 이제 고래 타락인데 쌍화점은 이거죠. 만두집에 만두 가게로 갔는데 뭐 만두집 주인이 내 손목을 잡았다. 또 스님이 내 손목을 잡았다. 외국인이 내 손목을 잡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뭡니까? 용이 이제 두rum 우물에다가 이렇게 물 뜨려고 했는데 거기 우물에 용이 그러니까 임금이나 지배자가 내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결국 손을 잡았다는 것은 뭔지 알겠죠? 하룻밤을 같이 이렇게 보냈다는 의미예요. 남녀가.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고려 사회가 다 썩었다, 성적으로. 무슨 말 아시겠어요? 네, 고려 사회가 타락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 그 이야기 좀 너무 깊은 이야기니까 그건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쌍화점이 엄청나게 타락한 노래인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남녀 상열지사라고 해요. 남녀가 서로 기뻐한다. 기쁠 열자거든요. 남녀 상열지사라고 해요. 남녀가 서로 기뻐하는 노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쌍화점이라는 노래는 좀 되게 음탕한 노래입니다. 이해가시죠? 노래.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걸 근데 민사평이 한시로 또 번역을 해서 넘겨보세요. 옆에 한 페이지 보면 나와요. 한 페이지 보시면 한시로 번역한 거 볼게요. 자, 거기 그 한자 제가 다 가로로 다 써놨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같이 보십시오. 3장 이게 3장 4를 말하는 거예요. 3장 짧게 써야 되니까 이걸 7자로 써야 하잖아요. 3장 4에 자 그다음에 그 뭡니까 정녀죠. 정녀 그다음에 그다음에 점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3장사에 거는 갈 것자잖아요. 점은 불을 켠다는 뜻이겠죠. 등은 등불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3장 정녀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여기서는 3장사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정사란 말 들어보셨죠? 정사 어디 그 가면 용인에 가면 와우정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사는 좀 이제 작은 절인데 이 여자가 오두막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절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3장사의 거점 등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자, 거기에 지보, 섬수, 작두승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절의 주지가 내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잡을 집자잖아요. 오, 그 다음에 섬수가 섬섬옥수란 말 들어보셨어요? 섬섬옥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수가 뭔지 모르겠다. 섬섬옥수가 뭐냐?
부드러운 여인의 손을 섬섬옥수로 하는 거예요. 섬섬옥수란 말 많이 들어보시는 말일 텐데. 그래서 작두승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절의 주지예요. 여기 그 지을 작자 두승이니까 머리 두자잖아요. 주지가. 그런데 차언 이 말을 약은 만약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이라고 쓰세요. 여기서 약은 같을 약자가 아니라 만약의 약자예요. 만약 그 만약이에요. 나가는 것이 산문회 문 밖으로 나간다면 문 밖으로 나가면 상자한담 시피름. 그러니까 이는 반드시 상자의 심심풀이라고 말하겠다. 그러니까 그 상자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비서라고 생각하면 주지승의 비서 정도 돼요. 상자가 뭔지 모르시면 그 뭡니까 한담. 그러니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와 어떻게 했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응할 응자거든요. 응할 응자. 그렇게 응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남녀가 둘이 이렇게 이제 뭡니까 손목을 잡은 걸 누가 볼 수 있어요? 안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죠. 맞잖아. 얼레리 꼴레리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 서동요 같은 거 보면 그거 아니에요?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서동을 밤에 안고 몰래 갔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얼레리 꼴레리 노래예요. 얼레리 꼴레리 서동이는 선화와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면 상자의 심심풀이라고 말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한시의 형식과 문학적인 표현을 고려해서 고려가요를 뭘로 번역했어요? 한시로 번역했어요. 자, 이걸 소악부라고 그래요. 4개의 구절로 된 악부인데 왜 소악부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의 악부라는 뜻이 거기 소악부에다 붙일 정 없어요. 우리나라의 악부라는 뜻입니다. 이게 작은 악부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악부는 중국의 한무제 때 민간에서 노래를 수집한 관리가 이제 백성들의 노래에 맞춰서 지은 시가 이 소악부예요. 소악부의 대표적인 한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소악부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시가 있는데 몰라요? 맨날 들었죠. 자, 그게 상야라는 시예요. 상야. 이거 읽으라고 했더니 상사에는 무식하다고 그래요. 이때는 야라고 읽어요. 사악갈 사자 하늘이시요. 상야라는 게 뭐라고요? 하늘이시요. 제가 이거 다 쓰려면 시간이 없어서 말로 할게요. 상야. 자, 남자에 대해서 여자가 사랑을 해.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요즘은 정말 여자들이 더 대시를 하잖아요. 사랑을 하면. 근데 옛날에는 여자가 이야기를 직접 못 하잖아요. 어디다 대고 이야기해? 하늘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야 하늘이시여 아욕 여군상지 저는 임과 친하게 지내고 싶사오니 상명무절세 언제까지나 저희로 하여금 끊어지거나 새하여짐이 없게 하소서. 그냥 들으세요. 산물은 강수이갈 산의 언덕이 다 없어지고 양지강의 물이 다 말라버리고 동네 진진 하우설 겨울에 천둥이 치고 여름에 눈이 내리고 천지가 붙어버린다면 내감 여군절 그제서야 감히 임과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겨요? 여름에 눈이 내릴 수는 있어요. 여기 막 철원 가니까 막 4월달도 눈이 오긴 해요. 근데 7월달 눈은 안 오죠. 천지가 붙어버리고. 그러니까 안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나요? 그걸 멋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뭡니까 서경별곡에서도 그러잖아요. 서경별곡에서도 뭐냐면 그 철로 이렇게 소를 만들어요. 철 얼마나 뻥이 심하냐면 철로 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철로 된 산에다가 갖다 놔. 철로 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철로 된 소가 철로 된 산에 있는 그 철로 된 풀을 다 먹으면 난 당신과 헤어지겠다. 말이 돼요? 그리고 구운 밤을 땅에다 심어. 근데 구운 밤에서 싹이 나면 당신과 헤어지겠다. 헤어지겠다는 소리, 안 헤어지겠다는 소리? 안 헤어지겠다는 소리죠. 역설법. 네, 맞아요. 그리고 원래 실현시에서 해석을 할 때 일단 4-3으로 그렇죠. 실현시에서 4-3으로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장 정료에서 끊고요. 지보 섬수에서 끊는 거고 차원 약출에서 끊고 그 다음에 상자 한담이라고 끊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해석이 좀 한자하고 보면 어려우니까 이거는 그냥 그것까지 여러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그 해석 이런 뜻만 알아두세요. 하나하나를 다 분석하려면 복잡하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부도 우리말을 번역하는데 여기서도 제가 이제 뭘 중시하냐면 끝에를 보세요.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로 치셔야 돼. 빨간색이 있으면 켜러 갖는 대. 동그라미 치세요. 대. 자, 공부는 이렇게 여러분 쓰시면서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줄. 네 번째 줄을 말하겠네. 자,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애자 돌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7원은 세 번째는 압은 안 맞추는 거 원래. 1, 2, 4만 맞춰요. 원래. 네. 그래서
1, 2, 4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맞춘단 말이에요. 좀 이제 아분이 뭔지 좀 아시겠어요? 대충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렵나요? 설명이? 시험에 이거 나왔었어 그거 시험에. 아니 설명이 어려우면 다시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끝에 있는 글자가 네잖아요. 지금 설명 쉽게 이야기하는 건데. 떨어지는 거가 네, 그런 걸 아분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김옥과 김수월의 중리관 번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김옥이 김수월의 스승인 건 아시죠? 오산학교의 스승인데 그 개요축구대 영문과를 나왔어요. 김옥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제 온해무도라는 번역시집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온해무도를 했는데 특히 여러분 그 김옥은 누구의 시를 많이 번역한 줄 아세요? 김옥이 번역한 그 시인 몰라요? 예이츠의 시를 많이 번역. 예이츠라고 써보세요. 김옥이 예이츠. 예, 영시인 현대시인. 이니스프리의 호도라고 안 들어보셨어요? 이니스프리에 있는 호수의 섬을 이니스프리의 호도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모르시면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니스프리에 이것도 유명한 시인데 호도, 호수에 있는 섬 호도라고 해요. 호수호자, 섬도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호수호자. 이니스프리 호도라는 시가 있다고. 나는 이 섬에 가가지고 꽃을 가꾸면서 살겠다 뭐 이런 노래예요. 이런 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밑에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하여튼 그래서 김옥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근데 김옥이 뭘 또 번역을 했냐면 왕유의 중리관이라는 시를 번역했는데 넘겨보세요. 여러분 왕유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불이라고 해서 시의 부처다 이렇게 번역해요. 시불, 시의 부처라고 번역을 합니다. 상당히 불교적으로 이제 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왕유를 뭐라고 한다? 시불이라고 합니다. 시불, 시의 부처. 이야기합니다. 자, 넘어가서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페이지. 자, 거기도 한자 다 써놨어요. 독자 유학리 탄금 부장소 심림 인부지 명월 내상조. 어떻게 끊어라? 2, 3으로 끊으라고 그랬죠? 네. 자, 홀로 독자 앉을 자자예요. 홀로 앉아 있어요. 근데 유는 그윽할 유자예요. 그윽할 유. 그 다음에 황은 여기 나왔죠. 대황자 속리. 속 알죠? 겉과 속 할 때. 그러니까 대밭에 홀로 앉아 흥겨이 놀았다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탄금. 자, 검은고를 튕길 탄자예요. 탄자는 튕긴다. 튕긴다는 게 뭔지 알죠? 띵뚱뚱뚱 이렇게. 그런데 다시 붙자예요. 다시 붙자. 길장자. 그 다음에 소는 뭐 한탄한다는 뜻이에요. 한탄한다. 또 휘파람 분다는 뜻도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휘파람 분다는 거죠. 검은고를 튕기면서. 심림의 깊은 숲이어서 인부지. 사람이 알지 못해. 해석돼요? 사람이 알지 못해. 명월이니까 뭐예요? 밝은 명자 달월 자잖아요. 밝은 달만 와서 서로 비춰주네. 빛을 줬자. 여러분 그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대나무 밭에 홀로 앉아서 흥겨이 노는데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달만 와가지고 내 벗이 되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옆에 대밭이라 깊은 곳 외로이 앉아 검은고 지리댕동 휘파람하니 숲을 깊어 아는 이 하나 없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빛은 아니 명월이 내 벗이든가.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재밌는 게 안자라고 나왔죠. 안자. 거기 이제 보면 김옥이 안자라고 썼고 니를 썼고 그다음에 이제 숲풀이 그 뭡니까? 없고 그다음에 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시는 좀 이제 아분적인 것을 이제 뭐 번역을 만약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할 때 이제 밑에 있는 걸 보세요. 이 시를 만약에 이 김옥 같은 사람도 아분 안 했다는 거. 만약 여러분 아분 한다면 밑에 보세요. 안차. 그다음에 피파람을 부내. 그다음에 없는 대 비추어 주네.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분을 쓰면 훨씬 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훨씬 더 좋겠죠. 이런 걸 아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분이랑 첫자가 이렇게 안 돼도. 예, 첫자가 안 돼도.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니까 앉으세요. 첫자 같은 경우를 이걸 안재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는 안 되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을 때는. 근데 위에 거 있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게 좀 더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에 없는데 비치어 주네 이렇게 썼잖아요. 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아분에 맞다는 거죠. 제 설명이 어렵나요? 쉬워요. 아니 근데 이해를 못해. 아니 이해를 못 하시는 표정이어가지고 지금. 예. 이거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끝에 있는 글자를 아까 말씀드렸죠. 아분이란 건 모음으로 이렇게 따진다고. 모음으로 따지는 이런 건 아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땅도요. 예, 예. 그걸로 그간 대나무에 앉아 있네. 뭐, 예, 그렇죠. 앉아 있네라고 해도 되죠. 예, 맞아요. 왜 그렇게 해도 되죠. 예. 근데 이제 앉아 있네라고 해도 되는데 이제 왜 앉아 이렇게 썼냐면 이거는 이제 대나무 숲에 앉아서 검은 걸 탄다는 게 동시 동작이다 보니까 예, 지금 예, 허부영 장로님 말씀도 틀리진 않는데 이제 그걸 이제 영어적으로 말하면 부대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제 동시 동작의 어떤 설명을 하려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말 아시겠죠? 앉아 있느라고 틀리죠. 예, 좋습니다. 그렇게 이어가는 행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이걸 좀 제 말로 설명을 한 거니까 이건 읽어보세요. 제가 이것까지 이야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 밑에 설명은 제가 그냥 제 말로 쓴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넘어가요? 예, 그렇죠. 5로 넘어가요. 네. 이게 지금 페이지가 10 몇이죠? 13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요. 예. 그래서 이제 독자 유학리에서 김수월의 번역이 김수월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김수월은 보세요. 번역 개작천 있죠? 검은 고에 다시금 저절로 긴 시바람 나오네 말이 다시 없는데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거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은근하다 대숲을 그 가운데 앉아서 나오죠. 그 다음에 검은 고에 다시금 긴 시바람 불어라. 이걸 이제 김소월은 좀 어때? 김어가고 김소월이 재밌는 게 번역이 좀 말투가 다르죠. 그 다음에 깊은 숲풀 속이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말이 다시 없는 데는 개작전에 넣었다가 빼버린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죠? 원래는 이거 넣었다가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밝은 달뿐 희젓이 반가운 듯 비치네.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이제 보면 자, 이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원시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오원시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를 아분을 맞춰도 되고요. 이것 좀 아는 상식으로. 또 하나는 첫 번째를 빼고 두 번째, 네 번째만 아분을 맞춰도 돼요. 오원시 같은 경우는. 말 이해 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승전결이면 오원시는 1구, 2구, 4구를 아분을 맞추거나 아니면 뭐라고요? 2구와 4구를 맞춰요. 근데 7원시 같은 경우는 보통 1, 2, 4구를 아분을 맞추는 거예요. 7원시. 여기까지 이해 가요? 다시 5원시는 2구, 4구를 맞추던가 1구, 2구, 4구를 맞춰요. 뭘 맞춘다고? 2구 4구. 아분. 그러니까 두 개. 네, 그렇죠. 2구, 4구. 또는 하나를 더한 다음에 1, 2, 4구를 아분을 맞춰. 근데 7원시는 무조건 1, 2, 4구를 아분을 맞추는 거예요. 걔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분이 뭔지 좀 모르시면 1, 2, 4. 예, 끝에 있는 글자가 어떻다? 모음으로 비스무리하게 쓰는 거. 그걸 아분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아세요. 이걸 여러분 아분 하나 공부하려 해도 몇 년 걸려 진짜. 그 아분에 대해 설명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해하기도 어려운 판인데 그것까지 갈 수 없어. 우리가 지금 한시 지을 필요 없잖아 지금 문제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한시를 보고 예, 이렇게 이런 게 아분이다를 알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한시를 어떻게 지습니까? 한시는 지을 수 없죠. 당연히 너무 어려워요. 아니 지을 수는 있는데 한시가 이게 이제 막 그 뭡니까 측성, 평성 이런 걸 다 맞춰서 써야 돼.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뭐 측측, 평평, 측측평, 평평, 측측, 뭐 평평, 측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해요. 이 한시 그냥 쓰는 게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아분이라는 거 알면 돼. 지금은 뭐 우리가 뭐 쓰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이 시를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지금 불어라 빛이 내 있죠. 밑줄 쳐져 있나요? 여기 보세요. 긴 시파람 불어라 있어. 5페이지에 김수월의 번역 개작 있잖아요. 긴 시바람 불어라요. 거기 라에 밑줄 쳐져 있잖아요. 네네. 빛이 내에 또 밑줄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라나 내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분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모음이 완전히 똑같아야만 아분이 아니에요. 아까 심 이런 거 기억나죠? 심 이런 것도 아분이라고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라나 내 정도는 귀엽게 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건 귀엽게 봐주는 거. 약간 변격이지만 귀엽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세요. 예. 그런데 예. 한시 원본에서 예.
아분을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 한시 원문에서도 아분을 좋은 말씀이에요. 자, 좋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한시 원문을 볼게요. 지금 좋은 혹시 허보영 장로님이 이게 그 가사시를 쓰니까 쓰시니까 이제 보세요. 탄금 부장 소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소. 이게 할 얘기 너무 많아갖고 조 동그라미 쳐. 이게 아분 맞춘 거 알겠죠? 네. 자, 이걸 아분을 맞춘 거를 이제 라하고 네로 쓴 거예요. 이제 이러면 아시겠어요? 네. 아, 이제 좀 허보영 장로님 조금씩 깨달아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아시겠어요, 선생님들 조금은? 저는 그냥 따라. 아, 예, 따라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소나 조나 오자 돌림이잖아. 그것만 알면 된다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분은 그냥 모음이 일치하거나 모음이 비스무리하면 아분이다. 네. 그 정도면 쉽잖아요. 그 정도 이상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라나 네도 똑같진 않지만 비스무리하니까 아분으로 본다 이거죠.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이거는 시간이 나면 다시 갈게요. 이해 가시죠? 일단 진도를 나가야 돼서. 자, 정지상의 송인도 너무 유명하신데 이것도 제가 이제 여기서 강의할 때 몇 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아분의 측면에서는 안 했어요, 강의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월장제 초색다 찾으셨나 밑에 한자? 우월장제 초색다. 자, 이것도 그럼 몇으로 끊어라? 일곱 글자. 네, 43. 43으로 끊어요? 근데 4도 어떻게 끊어요? 4도 둘로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원시는 자 이렇게 써보세요. 7원시는 43으로 끊는데 4는 다시 그러니까 뭔 소리냐? 우월장제 초색다잖아요. 우월장제 초색다. 아니 서비아 목사님이 확실히 한자에 강하시네. 대단해요. 우월 장제 초색다. 어디 거기 밑에 한시 있잖아요. 우월장제 초색다. 거기 지금 5페이지 밑에 보고 있는데 그거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한시. 그 제가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제가 음을 다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43이니까 우월장제 초색다 맞죠? 근데 다시 이걸 둘로 끊으라고 그랬죠? 우월장제. 저까지 이해가죠? 우월 비우자의 계럴자의 계럴자. 비가 개서 이 쟤는 강둑의 강둑. 긴 강둑의. 자, 해석돼요? 긴 강둑의 초색다. 풀 색깔이 많아. 풀 색깔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국어책 공부할 때 비가갱 강둑의 풀잎이 이들이들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풀잎이 이들이들. 송군 남포 동비가. 이것도 원래는 송군 남포에서 끊는 거죠. 네. 근데 동비가.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끊어? 송군 또 끊죠. 그대를 보내. 이때는 이 군을요, 여러분 임금이라고 보내면 큰일 나요. 이때는 임금이 아니에요. 그대라는 뜻이에요. 그대. 예, 그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대. 그대를 원래는 그대 군자예요. 그러니까 그대니까 님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대를 보내. 남포에. 남포는 대동강에 있는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별의 부산 정거장처럼 그런 장소예요. 남포에서 임을 보내니 움직일 동자예요. 슬플 비자 노래 가자예요. 뭐가 움직여? 슬픈 노래가 복받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동강이 이별의 장소란 말이에요. 대동강이 이별의 장소인데 여기서 남녀가 헤어져. 그러면 어때요? 여자가 눈물을 흘려야 안 흘려요? 눈물 찍찍찍 흘리겠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대동강수 하시진. 자, 대동강수에서 끊어봐요. 이건 쉽죠? 대동강 물이 하시진. 어느 때 닿을 것인가? 닿을 진짜예요. 어느 때 닿을 것인가? 별루년년 첨녹파. 별루는 이별의 눈물이에요. 자, 별이 루를 꾸며줘. 년년 해마다.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첨녹파. 푸른 물결에 이 첨은 더할 첨자예요. 더할 첨자. 덧붙이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대동강에서 자 봐요. 여기 보세요. 대동강에서 남녀가 헤어질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한 명이 아니겠죠. 수많은 여자들이 있겠죠. 여기서 눈물을 찔찔찔찔 흘려. 자, 그러니까 대동강 물은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마르죠. 여자들의 눈물이 흘려가지고 배를 띄울 정도라는 거예요. 엄청난 뻥 아니에요? 뻥인데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대동강에 가뭄이 와도 여자들이 눈물을 흘려 눈물 바다가 되니까 배가 간다는 거예요. 네, 엄청난 뻥이죠. 많아. 뻥이 있어야 멋있는 거예요. 아니요. 뻥 아니에요. 아니래. 체험이야. 아, 진짜로 그 소미아 목사님이 그렇거든요. 아, 눈물이 많으셔요? 눈물 많아요? 예, 예. 근데 멋있지 않습니까? 대동강물이 언제 마를 것이냐 해마다 여자들이 이별의 눈물을 흘리니까 안 마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일 세다카의 유민 에브리슨 투미에도 그러잖아요.
if you ever go away. 당신이 멀리 가버린다면 there would be lonely tears to cry. 나에게 남는 건 외로운 눈물뿐이고 the sun above would never shine again. 하늘의 태양은 결코 빛나지 않을 것이며 there would be tear drops in the sky. 하늘에는 내가 흘려놓은 눈물방울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게 네일 세다카 노래죠. 이 뻥이 아니에요. 뻥이지. 당신이 가면 하늘의 태양이 안 빛난대요. 하늘에는 내가 흘려놓은 눈물방울만이 남아있는데 그게 더 뻥이죠. 그렇죠? 근데 원래 이런 사랑 노래 이런 건 다 뻥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나요? 당신이 뭐 해도 달도 떠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원하면 다 떠다 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그건 여담이고 밑에 보세요. 자, 이제 김억의 번역식을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번역의 아분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세요. 자, 이 강한 이 언덕 안자입니다.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언덕 안자. 강 언덕에 비가 개요. 지금 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5페이지 김억의 번역식. 예. 불빛이 새파랍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새파랗다는 거예요. 그대는 남포로 가시니 서름은 끝이 없습니다요. 흐르는은 요즘 말은 흐르는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 잘못 썼나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썼어요. 흐르는 끝 대동강물은 말을 이것도 이거 오타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말로 쓴 거예요. 말을 날이나 있을까요? 해마다 뿌리는 별로 이별의 눈물은 파란 팔 아니겠죠? 대충 뜻을 맞출 수 있겠죠. 요즘 말로 파란 물에 떠도는 것을. 여기 보면 다와 려와 을로 이렇게 썼어요. 다려 을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풀빛, 그다음에 서르이, 그다음에 눈물 직원이 이것도 보면 풀빛에 이자가 있죠. 풀빛에 이자 있잖아요. 이자 몸 보세요. 그다음에 서르이에 이 있죠. 서르이의 끝에 이 발음 있잖아요. 이 발음. 직원이에 이 있죠. 아니 지금 5페이지인데 어렵나요? 5페이지의 끝에 풀빛, 서르이, 직원이 다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이런 걸 다 아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억이 재밌는 것은 1925년하고 1934년에 번역이 똑같아요, 달라요. 번역이 달라요, 김억이. 참 연구 많이 우리 참 그러니까 공부는 옛날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한 거 아시겠어요? 요즘 우리는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 분에 비하면. 이렇게 그래서 다려을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고 현대어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너무 공부가 더 깊이가 있어요. 예. 한문을 많이 뜻거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6페이지를 보면 그 위에 있는 것도 이건 제가 그냥 이거는 보고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시를 그냥 제 관점에서 번역한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거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이 나오면 이거는 하고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안 나오면.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보세요. 자, 6페이지를 보시면 자, 리 피터가 번역한 원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은 이런데 이제 이걸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영어 보세요. After a rain on the long dike. 찾았어요? 6페이지입니다. 긴 비 후에. 다이크는 이게 그 강둑을 다이크라고 그래요. 강둑. 강둑 위에 긴 비 후에 그레시스 아식. 풀들이 두꺼워. 풀들이 두껍다는 건 뭔지 알겠죠? 빽빽하게. 그런데 with a sad song. 슬픈 노래로 I send you up the south bank. 여러분 뱅크는 은행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뱅크가 둑이란 뜻이 있어요. 사전 찾아보면. 강둑이란 뜻도 있어요. 뱅크. 자, 지금 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6페이지. 강둑이란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 긴 뭡니까? 나는 당신을 이 send up는 보낸다는 뜻이에요. 보낸다. 긴 강둑에서 남쪽의 강둑에서. 근데 when will the 대동 river cease to flow? 언제 대동 리버, 대동강이 cease는 멈추다라고 써보세요. 멈추다. 멈출까? 뭐가 멈춰? flow, 흘러가는 것이 멈출까? 여기까지 해석돼요? 언제 대동강이 흐르기를 멈출까? 2월 애프터 이어는 자, 2월 애프터 이어 밑줄 쳐봐요. 이건 every year라고 써요. every year. every year. 그 2월 애프터 이어 있잖아요. 영어. every year. 매년. My tears will swell the waves. 나의 눈물이 스웰은 뭐냐면 부풀게 하다. 부풀게 하다. 파도를 부풀게 할 것이다. 참 영어하고 우리말은 재밌죠? 눈물이 파도를 부풀게 한대. 이 말이나 별루년년 참록파나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비교문학을 공부하면 좋은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한시 번역하고 한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시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구나. 이런 생각 못 하시죠? 눈물이 물결을 부풀리게 하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쭉 그 7페이지까지 뭐 다 써놨으니까 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7페이지에 그 대동강 사시진이란 말 있나요? 거기 네. 도표를 볼게요. 명시적인 의미는 뭐냐? 언제 대동강물이 닿을 것인가? 근데 함축적인 의미는 뭐예요? 대동강물은 절대 마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네. 안 마른다는 거예요. 언제 대동강물이 마를 것인가가 아니라 안 마른다. 안 마른다.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네 번째 축자역이란 말 써놨죠. 그 도표에서 네 줄 내려가면 축자역이라는 건 뭐냐면 글자 뜻 그대로 번역하는 걸 축자역이라고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그 7페이지에 있잖아요. 축자역이 있을 텐데. 있어요. 네. 네. 글자 축자역이. 축자요. 축자요. 이 축자가 쫓을 축자거든요. 글자 뜻을 그대로 쫓아서 번역하는 걸 축자역이라고 그래요.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함축적 의미. 자, 됐나요, 여기까지? 네, 그런 이야기고요. 네. 그 눈으로 이게 씨뿌린다는 저기 있는데 거기 루루거든요. 예, 예, 맞아요. 흐르르자. 흐르자다가 눈물자.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시를 번역을 하는데 멋있게 하죠. 자, 그 다음 또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관장루라는 김소월의 한 시인데, 이게 원래 그 등관장루라고 하는 시가 되게 유명한 시인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보면 밑에 원문부터 보세요. 원문에 보면 백일, 지금 7페이지 아랫부분 보고 있어요. 7페이지 아랫부분. 백일 의산진. 흰 해가 의지할 의자에 매산자에 달 진자에 산에 기대었다가 사라지고 번역이 된 거예요. 황하는 알겠죠? 황하가 입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 해류, 바다에 들어가서 흘러가네. 유자는 흐를 유자예요. 욕궁 천리목. 욕은 뭐뭐 하고자 할 욕, 달궁자예요. 달궁. 목자는 눈목자예요. 그러니까 천리 바깥을 보려고. 갱은 다시갱자예요. 다시갱자. 상은 오를 상자. 일칭루. 누가 한 층을 오르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별 이야기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유명한 거예요. 왜 유명하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려면 누가 한 층씩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 학사, 석사, 박사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죠. 맞아,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꼭 자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학문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욕궁 천리목 갱상일충루가요 상당히 유명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갱상일충루 같은 중국어로 껑샹 이청라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요. 중국어로 번역할 때. 그래서 다시 누가 한 층을 올라간다는 건 뭐다? 학문의 깊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 윗상자에다가 우일등자도 써도 되나요? 아, 윗상자 대신에요? 아니, 이제 써도 되긴 하는데, 한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 운을 맞춰서 축성과 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도 이제 그렇게 썼다고 생각이 될까요? 예, 쓰셔도 되죠. 근데 한시에서는 그냥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축성, 뭐 이제 평성 그런 걸 맞춰서 쓰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넘겨보세요. 기승전결 같은 경우에, 자, 이게 이제 그 대꾸를 이룬다는 거예요. 백일과 항화. 흰태양과 그 뭡니까 누런 강물 대꾸 이루어야 안 이루죠. 그 다음에 의지한다 하고 들어간다도 대꾸를 이루죠. 산과 바다도 대꾸를 이루죠. 뭔 말 이해 가시죠? 다한다와 흘러간다도 대꾸를 이루죠. 기가 막혀요 이 시가. 그 다음에 전과 결도 보세요. 욕궁 다하려고 한다 껑샹 다시 오른다. 천과 일 리와 칭 목과 루가 다 대꾸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 우리가 볼 땐 되게 쉽게 쓴 것 같지만 엄청나게 잘 쓴 시다. 아시겠어요? 이 시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소월과 김옥의 이제 시조 번역인데, 3434에서 이제 시조 알죠? 이건 또 허보영 장로님의 전공이신데, 자, 9페이지 보세요. 이옥봉의 이제 규정이라는 시가 있어요. 유약, 랑아만, 정매, 욕사시, 홀문, 치상작, 그 다음에 희화, 경중미. 이게 뭐냐면, 유는 있을 유자예요. 약속할 약자예요. 유약 아시겠어요? 약속이 있는데 낭군이 낭군. 자, 하여튼 모르시면 막 필기하세요. 그냥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낭군은 어째서 늦으시나요? 그다음에 정매니까 뜰정자에 매화매자가 알겠죠? 뜰어 매화가 욕사시에 이때 사자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산다는 건 진다는 거예요. 진다.
꽃이 진다고 시들다. 네. 그러니까 매화꽃만 무심히 뜰에 지워요. 지는데 홀 갑자기 올자예요. 문 들어요. 지상장. 그러니까 지상에 이제 그 뭡니까 그 까치가 이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화는 뭐냐면 이 그릴 그 화는 그림 화자거든요. 그림 이게 참 재밌죠. 여자들이 눈썹을 그려야 요즘도 그리죠. 그걸 이렇게 그 휘화라고 쓴 거예요. 경중미잖아요. 거울을 보고 눈썹을 그려. 그러니까 거울을 다시금 눈썹을 짓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밑에 보세요. 옆에 여기 보면 그 오마든 님은 늦고 매화만 뜰에 지는데 반갑다 까치 그 깍깍 이렇게 나왔죠. 요 그 작자가 제가 제일 작때 까치를 그 오작교 할 때 까치 작자는 좀 오타로 고치하게 하여튼 반갑다 까치가 깍깍 님께서 오시라나 거울에 얼굴 비치고 두 눈썹만 짓는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특히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막 얼굴 예쁘게 하겠죠. 아무래도 얼굴 예쁘게 하려고 하는데 이미 와야 하나요? 허탕치는 이야기예요. 이미 안 와서 허탕치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옥봉의 시입니다. 이옥봉의 시. 그래서 이제 밑에도 보면 기생 여자 기생. 그러니까 뭐 기생이라기보다는 남의 이제 소실로 들어갔죠. 이제 약간 이옥봉은 그러니까 그 뭡니까 매창이나 뭐 그런 경우는 아니고 약간 기생은 아니고 두 번째 부인 정도. 로 이제 가요. 하여튼 근데 이 김억은 이옥봉의 한시 규정을 번역시와 번안시조로 했다는 거예요. 번안시조는 뭔지 아시죠? 우리말식으로 번역하는 게 번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번역시 일행의 어휘에 이걸 생략을 하고 무심히를 생략하고 뭐 번안시조에 오마든 님은 그 온다던 님은 늦게 오고 매화만 뜰에 질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너무나 뻔한 번역인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고요. 근데 하나 예, 말씀하세요. 예, 질문하세요. 김억이나 김소월이 다 이제 개화기의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때 그럼 이 사람들의 그 현대시와 이 제목은 그 바탕에는 한시가 바탕이 당연히 바탕이 됐죠. 바탕이 돼서 예. 우리 한 현대시로 예. 자유시로 예. 이렇게 번역이 예, 당연히 바탕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좋은 질문하셨는데 김수월은 어렸을 때부터 한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김수월도 그렇고 그리고 옛날에 그 1920년대 이때만 해도 한문을 모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한문 웬만하면 한문을 다 아는 집안이에요. 집안 자체. 여러분 그 이육사가 그 뭡니까 태계 이항의 14대 손인 거 아시죠? 네. 이육사가요. 이게 이육사의 시도 이게 한시적인 전통 속에 나왔고. 그런 의미에서요. 예. 그러면서 제가 하는 가사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한시의 바탕을 둔 시. 예, 맞아요. 작품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뜰 때가 언제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10페이지. 아, 시간. 그래서 10페이지에 예이치의 드링킹 송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예이치의 시 중에 드링킹 송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시거든요. 예이치의 그 드링킹 송이 있어요. 김억이 번역한 술 노래인데 거기 보세요. 술은 입으로 들어가고 사랑은 눈으로 들어가나니 사람아 늙어서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둘 것은 이것이로라. 나는 술잔을 입에 대고 그대를 바라보며 탄식하노라.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영어로 wine comes in at the mouth and love comes in at the eye. That's all we shall know for truth. 이게 났죠? before 거기 before에서 b 다음에 소문자 b는 빼주세요. 제가 못하네요. before에 때 b라고 써 있잖아요. 소문자 b는 빼. 우리가 그로는 못막이 되다는 뜻이에요. 못막이 되다. 자라도 되지만 여기서는 되다라고 번역해요. 우리가 늙어지기 전에 그리고 죽기 전에 I lift the glass. 난 들어올려 술잔을 내 입에 I look at you. 당신을 바라보고 sigh. 한숨을 짓는다. 이런 건데 이걸 이제 김억도 보면 고와 니와 나와 고와라 비슷하죠? 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아분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에 있는 걸 보면 됩니다. 아,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자세한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11페이지에 거기 김억은 그 12번 밑에 좀 볼게요. 12번 밑에 12번 밑에 이게 뭔 소리냐면 이 꿈과 이 김억이 번역한 예이치의 꿈 김소월의 진달래꽃 찾으셨어요? 네. 거기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뭔 소리냐면 김소월이 여러분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고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김어기 예이츠의 꿈이라는 시, 내게 하늘을 수놓는 천이 있다면 그 시에서 가져왔어요. 그 시에 영향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게 영시에 영향을 받았어요. 뭐 어떻게 영향을 받았냐? 예이츠의 시 중에 정말 멋있는 시가 있어요. 어떤 시냐 좀 설명드릴게요. 한 청년이 한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이 청년이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찢어지게 가난해. 이게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대를 사랑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꿈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내 꿈을 그대의 발밑에 깔아드리겠다. 내 꿈을. 그러니까 그대는 내 꿈을 살포시 밟고 건너라. 이런 시가 있어요. 멋지지 않나요? 내가 가진 건 꿈밖에 없다는 거예요. 꿈을 그대 발밑에 깔아드릴 테니까 깔고 밟고 가라. 이런 거 모르셨죠? 이건 비교 문학을 전공하지 않으면 몰라. 비교 문학을 한 사람 많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김승원의 시는 무조건 이별에 정한해가지고 고려가요, 뭐 정지용, 정지상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동강 이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영향을 받았다니까요.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00의 한시 옥계원과 에즈라 파운드의 번역시로 마치겠습니다. 자, 12쪽을 보세요. 12쪽 보세요. 옥계원. 예, 시간이 이걸 다 설명하려면 끝도 없어서. 근데 속에 있는 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니까. 저는 이제 큰 틀은 제가 잡아드리고, 맞죠? 그러니까 옥계라는 것은 옥으로 된 계단이죠. 옥계, 원은 원망할 원자예요. 옥계원. 그 200의 시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시를 이제 그러니까 여인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보세요. 옥계. 이제 둘셋으로 끊는 건 알겠죠? 옥으로 된 비단에 생겨, 백로, 흰 이슬이 생겨. 그러니까 옥계라는 건 뭐냐면 궁궐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옥으로 된 계단이니까. 그런데 밤야자에 오렐구자에 밤이 오래됐어. 오렐구자 됐죠? 자, 침은 침투한다는 거예요. 나말 이게 이제 비단 나자에 버선 말자예요. 이해가요? 비단 버선에 이 침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깊으면 비단 버선에 옛날에 뭐 비단 버선이 아주 두껍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침투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물 같은 경우가 설릴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이슬이 있으니까. 근데 각하 수정염이죠. 각하라는 건 뭐냐면 두리운다. 그러니까 수정염이라는 게 수정발은 실제로 수정으로 된 발 알죠? 발을 두리운다는 건데 수정도 미화법이에요. 미화법. 수정발이 뭐 실제로 수정으로 만든 발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름다운 발이 뭔지 알죠? 커튼처럼 이렇게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롱 망추월이죠. 영롱하게 바라봐요. 가을달을 바라본다. 자, 이게 뭔 소리겠어요? 여러분 이 시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궁중의 여인을 궁녀라고 하죠. 궁녀들이 있는데 이 궁녀는 임금님의 어떤 선택을 받아야지만 뭐 되고 올라가죠. 아, 맞잖아요, 제 말이. 그러니까 뭐 중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임금님의 간택을 이제 받지 않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아시죠?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궁녀의 어떤 그래서 이걸 에즈라 파운드가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세요. The jewel stairs grievance. 주얼이 보석이에요. 스테어는 계단이고 그리번스가 원망이라는 뜻이 원망. 비단 계단의 보석 계단의 원망. 우리말로 그런 뜻이에요. 옥계원이라는 게 해석돼요? 보석 계단의 원망인데, 자, the jeweled step. 그러니까 뭐예요? 보석으로 된 계단은 already 이미 already. quiet는 꾀라고 써도 꽤 하얀색이다. 하얗다. 뭐로? 듀는 이슬로. 듀가 뭐라고? 이슬로 하얘. It is so late. 자, 여러분 수하고 대시 떨어지면 너무 원마해서 원마다 이거 알죠? 너무나 늦어서 이슬은, 자, 소크는 잠기다라고 써보세요. 잠긴다. 나의 거지 스타킹. 이게 버선을 영어로 거지 스타킹이라고 번역한 거. 거지 스타킹 이해 가시죠? 내 버선에 잠겨. I let down the crystal curtain. 나는 수정으로 된 커튼을 내려놔. 그리고 watch the moon. 달을 바라봐. 뭘 통해서? 분명한 가을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롱한 가을달을 바라본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이건 제가 쭉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200이 궁녀가 되어 궁녀 입장에서 쓴 시예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여성의 가면을 썼잖아요. 페르소나라고 그래. 페르소나. 이게 시적 화자. 그렇죠. 융이 이야기했잖아요. 페르소나. 가면. 시적 화자. 우리말로 하면은 가면. 가면. 예, 페르소나 가면.
그러니까 남자 김소월의 시가 김소월이 남자잖아요. 근데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화자는 남자 여자예요. 여자죠. 이런 걸 페르소나라고 해요. 그래서 하부 구조에서 상부 구조로 가는 형식이다. 왜 하부 구조에서 상부 구조냐면 보세요. 계단이 있죠. 계단은 밑에 있죠. 근데 점점 가다가 달은 위에 있죠.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부의 상부라는 의미. 자 이해가요? 밑에서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각적 묘사, 촉각적 묘사. 흰 이슬 스며든다, 바라본다. 얼마나 멋있어요. 흰 이슬 스며든다는 건 촉각 아니에요? 바라본다 시각이고. 그래서 미화법 아까 이야기했죠? 옥으로 된 계단, 아름다운 계단. 수정발은 수정으로 만든 발, 여인이 치는 발.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는 에즈라 파운드의 번역시를 좀 볼게요. 옥계를 더 주얼 스케일, 보석 계단이라고 표현했고, 수정발을 뭐라고 했어요? 크리스털 컬튼. 그래서 에즈라 파운드는 버선을 거지 스타킹으로 썼고요. 버선은 가재 양말이에요, 우리말로. 맞죠? 가재 양말. 소와 대시 떨어지면 너무 뭐뭐해서 원뭐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구의 해석은 밤깁자 비단 버선에 스며든다. 번역시 해석은 너무 늦어서 이슬은 가재 스타킹에 스며든다. 이 재밌죠, 번역이. 이렇게 썼어요. 한시에서는 밤이 깊어진 상황적 상태를 강조했고, 번역시에서는 밤이 깊어진 그냥 시간적 그 상태를 강조했다는 상황보다는. 또 네 번째 구는 영롱한 가을달을 바라본다는데, 번역시 해석은 분명한 가을을 통해 달을 지켜본다. 스루를 썼어요. 스루. 맞죠? 그래서 200의 한시의 제목인 옥계단의 제목은 옥계단의 원망이고, 번역시는 보석 계단의 불만이에요. 번역을 하면. 이거 어때요? 어떤 게 좀 더 멋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한시가 좀 더 있어 보여요. 해석이. 동양적 한의 정서는 한시가 있죠. 그래서 200은 한시에서 수정발이라고 썼지만 실제 수정발이 아니라 미화적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세요. 200은 이 시에서 임금님을 기다리는 궁녀의 원망을 통해 재주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회제불우. 회는 품을 해자예요. 품을 해자. 자, 써보세요. 재주 제자, 아니 불자, 만날 우자. 자, 다시 회가 무슨 회자? 품을 해자, 재주 제자, 아니 불자, 만날. 그래서 궁녀는 누구다? 200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 난 이렇게 재주가 있는데 왜 나를 안 써주는 거야? 자, 궁녀도 뭐예요? 나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상냥한데 왜 임금님은 나를 안 찾아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말로는 궁녀를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함축적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나는 이렇게 똑똑하고 하는데 그 회제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200이고 200이 여인이다. 그러나 에즈라 파운드의 번역시에는 여인과 에즈라 파운드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걸 객관적으로 쓴 것뿐이지. 에즈라 파운드는 해제부르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외국인으로서 이 시를 그냥 썼을 뿐이죠. 업절부라고 하잖아요.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썼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오늘 수업을 한 걸 정리를 하자면, 이제 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할 때, 번역을 할 때, 여러분이 너무나 뻔히 아시는 시라고 하더라도 뭘 신경을 써야 된다? 하분에 신경 써라. 그런 이야기가 앞에서 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제 그 7페이지에 이야기했잖아요. 명시적인 의미와 함축적 의미 이야기했죠. 네. 대동강수 하시진 했잖아요. 언제 대동강물이 닿을 것인가가 아니라 말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번역을 할 때 이제 특히 9페이지 같은 거 어떻게 이거를 시를 번역에 좀 더 멋있게 번역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달래꽃이 누구의 시를 가져왔다? 예이치의 꿈이라는 시. 내게 하늘을 수놓는 천이 있다. 이걸 이제 번역을 하늘을 수놓는 천이라는 그 제목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꿈이라고 제목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내게 하늘을 수놓는 천이 있다면도 되고. 제가 이거는 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그 시는. 하여튼 그렇고, 마지막으로 옥계원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옥계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는 200이라는 사람의 회제부를 이야기했고, 이런 걸 이제 그 궁시라고 그래. 궁에서 궁의 그 내용을 가지고 쓴 시를 궁에 관련된 시, 또는 이제 궁 사람 말도 쓰고 막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에즈라 파운드 같은 사람은 에즈라 파운드는 뭐 정말 좀 뭡니까, 이렇게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외국인인데 비평도 했고 동양의 한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한시를 되게 많이 번역했어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이 한시를 번역한 게 더 많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제임스 레게라는 영국인 선교사는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서 삼경을 전부 다 영역했어요. 진짜로 제임스 레게라는 영국인 선교사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한 말씀씩 좀 하시고 뭐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목사님한테 한 말씀. 저기 예. 태백이 씨를 예. 서비아 목사님 모르는 게 다 알고 있어요. 아이고. 예, 아이고. 예. 네, 그다음에 예. 아니 오늘 이제 공부한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예, 네. 아이고 오늘 아니 저기 많이 배웠네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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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여기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해서 뭐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려워요? 처음으로 들어왔기 아, 때문에 예, 예. 예, 이분이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띵합니다. 네. 근데 솔직한 네, 그렇죠. 질문입니다. 띵한데 근데 그래도 한시라든 거에 그런 맛 같은 거는 예, 재밌잖아요. 깊이 그런, 있는 예, 그런 것만 알면 되시죠. 예, 맞아요. 오늘 예, 강서 선생님 훌륭하시가지고 쑥쑥 예. 서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난 이렇게 한시를 갖다가 미국의 저기를 음. 외국인들이 더 번역을 많이 했다라는 예, 걸 예. 몰랐어요. 지금 아까 여기 보세요. 주얼 스테어스 그리번스 했잖아요. 음. 이거 지금 아주 유명한 번역이에요. 태백이 씨를 깜짝 갖다가 놀랐어요. 이 서비아 목사님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잘 이게 너무나 많은데 제가 일부만 가져온 겁니다. 제 여기 선생님 저는 어떠셨어요? 이제 시창작이라는 걸 처음으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다 새롭습니다. 열심히 따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기 한 말씀 하시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뒤에 선생님 저기 한 말씀 하시죠. 여기 예, 먼저. 오늘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늦게 왔지만 예, 조금 더 한 가지 기억 남는 것은 예, 예. 김소월 귀목 제자인가요? 예, 제자예요. 바로 밑에 직계 제자입니다. 오산학교 제자입니다.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김목이 예이치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이치의 시를 번역을 몇 개 넘으로 보면서 그 예이치의 그런 거는 이제 예, 그거는 전혀 모르셨을 거예요. 그 부분은 몰랐죠. 모르셨죠. 하나씩 알죠. 예, 예 그렇게 하나씩만 그러니까 예, 오늘 오셔서 여러분이 다 알 필요 없어요. 하나만 알아셔도. 예, 선생님 한 말씀. 최치원 씨도 예, 예. 하셨나요? 예, 예. 저기 선생님 뒤에 옆에 한 말씀 하시죠. 오늘 공부하시는 거 어떠세요? 아니, 한 말씀 하시라고. 예, 예. 예, 예. 여기 처음 참여했고요. 예, 예.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휴양 우중, 예, 그렇죠. 가을밤 비는 내리고. 시네요. 예, 그러세요? 아주 멋지죠? 되게 유명한 휴야 우중 너무 유명하시죠? 맞습니다. 예, 네. 자,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아분이 한시의 음에도 음을 또 중점을 중점을 두는 건지 아니면은 번역할 때의 그 자유. 그러니까 한시를 당했을 때는 아분을 맞추는 거고요. 이제 번역할 때 기존의 사람들은 아분을 안 맞추고 막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특히 김억이나 이런 분들은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김억의 영향을 받아서 김억과 김소월이 다 이제 번역을 이제 아분을 맞춰서 하려고 노력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예. 예, 여기 강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오늘 공부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과목을 지정 등록을 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배워나가서 시청자들 마음을 활용을 해서 좋은 질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치원 씨는요. 예. 이거 서해